아이고. 라이벌 김씨입니다. 예. 저는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망치 부인께서는 항상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망치 부인님 방송 제가 방금 들어가 보니까, 순간 접속자가 5,000명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거긴 5,000명이고, 여기는 한 300명, 400명인데, 그걸 라이벌이라고 하시면 뭐 저야 이익이죠. 예. 곧 저희 방송도 왜 이렇게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죠? 예. 4,000명, 5,000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망부님은 왜 제 방송에 안 들어오시나 몰라요. 예. 예.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면요. 근데 오늘도 또 다시 좀 파랗게 나오네요. 이게 어느 순간에 좀 하얘졌었는데 다시 또 파랗게 파파스머프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문재인 대표의 담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소위 뭐 더 정식으로 하자면 제2요구권이죠. 거부권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제2요구권이 맞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이제 제2요구를 하셨고 그걸 이제 국회가 헌법에 정한 것처럼 제2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2를 국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고 그것을 다행스럽게 국회의장께서는 7월 2일 국회에서 본인이 제2를 하겠다. 사실 그동안의 대통령의 제2 요구는 대부분 의장이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강하게 그 제2를 진행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방송이 잘 안 들리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리시죠? 아마 제가 잠깐만요. 그게 없어졌네. 제어판.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오케이. 제가 오늘은 먼저 오늘 문재인 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했던 담화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는 아닙니다만 버퍼 안습이 무슨 뜻이죠? 말 알아듣게 해주세요. 예. 방송이 중지됐어요? 잘 안돼요 지금? 안 들려요? 화면이 멈췄어요.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아요? 지나갔어요? 잘 들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망치 부인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당대표는 아닙니다만 당대표가 국민들께 드렸던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로 31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 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붙이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 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이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도끼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 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너무나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 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님들은 그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 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 환경 훼손과 재벌 특혜, 의료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 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 법안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 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 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 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는 것은 오직 남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 배반이자 청와대 굴복 선언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 분립과 의회 문지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 분립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에 즉각 제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이게 저희 문재인 당대표가 오늘 국회 본청의 로텐더홀에서 발표하신 성명입니다. 아마 문재인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들어보지 못하셨으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원고가 있으니 한번 쭉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국민들에게 저희 당이 바라는 바고 국민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욕먹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국회죠. 국회의원들이 어떤 술자리 갔는데 누가 국회의원 욕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옆에 앉은 사람이 야 국회의원 욕하지마 그 사람들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려주는 사람 없어요. 안타깝지만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회를 이렇게 혼내주시나 보다. 국회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보다. 정치인들 이 새끼들이 다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어제보다 지금 지지율이 3.5% 정도 올라갔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위기이고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정당을 해산했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는 법무부 장관일 때는 정당을 없앴으니 총리가 됐으니 국회를 없애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부권 행사 그렇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2요구권은 불법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충분히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예의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국회 전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과 같은 당인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자리를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는 다시 여당의 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비는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의와 국회의장께서 본인의 약속처럼 제2를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제2의 일정은 7월 1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준비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원 다 들어오지 않으면 통과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 법안은 기본적으로는 과반수의 찬성,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이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제의가 통과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만 제의를 하는 법안과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성과 누가 반대를 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투표에 참여만 해준다면 통과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와주셨네요. PC로 지금 320분이 보고 계시고 모바일로 302분 어떻게 비슷하네요. 그리고 중계방이 3개 있는데 690분이 중계방을 통해서 보셔서 현재 동시에 보시는 분이 3111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추천 눌러주신 분들은 980분이셔서 나머지 400분은 어디 가셨을까요? 예. 망부님 방송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 다 제 방송으로 넘어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망부님 하시는 방송 시간에 겹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끝나는 시간을 딱 따라서 제가 방송을 이어받으면 그 인원수를 같이 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는 방식을 좀 잘 바꿔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것처럼 국회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제 행사들도 많고 또 법안 심의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나 이거 망치부인님이 말씀해 주셨 망치부인님 이 글자 색깔이 변하지 않는 걸로 봐서 저한테 풍선은 하나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다른 분들의 풍선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자, 제가 길게 제 글은 아니지만 저희 대표의 원고를 읽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남겨주시는 이야기들을 좀 읽어보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계속 나오도록 하죠. 예. 저에게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지금 채팅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예. 어제까지는 좀 이게 화면이 하얗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파래졌네요. 예. 제 나이는 35이고요. 1981년생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가장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예. 오늘 화면이 더 이쁘나요? 제가 뭘 해도 좀 이쁘죠. 예. 아드님이 내년에 군대 가신다고. 예. 내년에 아드님이 군대 가실 때는 대한민국 군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녕거북님도 81년생이시라고 하시네요. 예. 국회 공무원이 된다고 저희 방에서 일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 방에서 일하셔야 저희 방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하나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헌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의 9명의 직원은 공무원증에 소속이 국회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김광진 의원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진짜가 나타났다를 홍보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참 너무 구태의연하다. 좀 SNS로도 활발하게 좀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도 국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 당에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진짜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그동안 팟캐스트 하던 사람들은 다 가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짜는 이름에 진짜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진성준, 진선미, 김광진. 여러분들이 그래도 꽤 좋아하시는 의원 3인방에 EJ의 이 작가가 함께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명이 매주 수요일날 그 홍대 옆에 가면 안가라고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녹음실을 같이 하는 EJ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그 방송국에서 매주 수요일 8시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그 방송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 8시에 안가라고 하는 식당으로, 간다 안 간다 이게 아니고요, 안가라는 식당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팟빵이라고 하는 곳을 검색해 보시면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저희가 그래도 방송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팟빵에 나와 있는 팟캐스트가 총 7,000개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근데 그 7,000개 중에서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5위입니다. 5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5위를 했는데, 그 5위가 다운을 받는 것만 순위에 들어간대요. 근데 대부분은 요즘은 그냥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나요? 바로 눌러서 실시간으로 듣는 걸로 들으시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듣는 것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듣는 것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더라도 다운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좀 순위권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가 나타났다는 매주 수요일날 녹음을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고, 음성 파일로는 목요일날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는 금요일날 저희가 영상으로 각각의 의원들의 모습과 전체적인 풀샷을 카메라 7개를 가지고 촬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은 영상으로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녹음 파일로 이제 팟캐스트는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기 때문에 요즘처럼 시시각각으로 국회 상황이 달라지거나 특별한 이슈가 생길 때는 호해 방송을 합니다. 어제도 호해 방송이 하나 있었고 오늘도 호해 방송이 하나 촬영돼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쯤에 나갈 것 같은데요. 호해 방송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오늘 호해 방송은 장하나 의원과 홍정학 의원이 함께 깜짝 출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군대 갔다 왔고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수십 번 대답해 드렸습니다만은 계속 물어보시네요. 건빵 글씨를 바꿔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신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접고 BJ 할 마음은 없는데요. 국회의원에서 낙선하면 BJ는 좀 해보렵니다. 예, 그때 되면은 좀 편하게 말도 할 수 있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매니저가 저희 방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 방 직원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국회 직원들은 바빠서 잘해봐야 한 명이나 뭐 보고 있을까 말까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진짜가 나타났다에 다른 의원님들도 종전 출연하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오셔서 너무 말을 잘하면 저희가 잘릴까봐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다 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요. 다만 내년 4월 13일날 20대 국회 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전라남도 순천시와 곡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의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십니다. 예. 아마 제 방송이 조금 더 인기를 끌고 이게 효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나면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아프리카TV나 다른 방송의 매체들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3일 만에 11위에서 지금은 5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의원들이 자기들도 팟캐스트를 좀 만들고 싶다. 김용익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신하경 의원님 뭐 해가지고 용자가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용 쓰는데 잘 안 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고, 김현미 의원, 은수미 의원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모여서 미인이 나타났다, 이름에 미자가 들어가는 분들 해가지고 미인이 나타났다나 삼미 슈퍼스타즈 해서 3명의 삼미가 슈퍼스타즈를 해보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홍종학 의원, 홍익표 의원, 홍종학 뭐죠? 하여튼 뭐 해가지고 홍삼 트리오 이렇게 3명의 홍삼이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뭐 요즘 의원 카톡방이 팟캐스트 만들어 달라는 성원으로 열심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진짜가 나타났다가 잘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계방 얼리지 말아 달래요. 그냥 이야기 하시도록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왕에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감사합니다마는 진짜가 나타났다 팟빵에 오시면 후기를 꼭 좀 남겨주세요. 근데 후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후기는 편파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편파적으로 4명 중에 김광진이 제일 잘하더라, 김광진은 절대 자르면 안 된다더라, 안 되겠다, 이렇게 꼭 후기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 계속 잘려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댓글 부대로서 저를 충실하게 엄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매니저 예, 저 매니저 늘릴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매니저를 신청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제가 게시판을 읽지 못하니까 방송 끝나고 쪽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을 따로 이렇게 매니저로 지정하거나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 버튼 안 눌렀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제 방송을 안 하려고요. 방송 중계를 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그냥 녹화는 하지 않고, 필요하시면 여기 다시 보기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TV에서 하는 것에서. 그래서 그 방송으로 한 번씩 좀 읽어주시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댓글을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같이 읽고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뭐 제 방송을 틀어놓고 하는 것은 제 원래 취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생방송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특별히 주제를 정해서 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좀 녹화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근데 꽤나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PC로 300분, 모바일 딱 300분, 중계방에 756분 이렇게 오셨는데, 그럼 몇 분이죠? 1350분. 1350분인데 추천을 1268분이 하셨으니까 그래도 꽤
높은 승률로 추천을 해주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목을 달아달라고요? 제가 제목을 안 썼나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망치부인님 어디 계세요? 응?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망치부인님의 그 오미자차 정도 크기 그 물병을 갖다 놓고 해야겠습니다. 망치부인님 듣고 계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뒤에 사진들 뒤에 이 전화번호는 갑자기 왜 쓰시는 거예요? 7441번. 예. 뒤에 사진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궁금하시면. 예. 딱히 설명하려고 갔더니 별로 설명할 만한 그림이 없네요. 예. 이게 이거 팝아트. 짜잔. 이쁘죠? 예. 누가 선물해 주셨는데요. 예. 이건 팝아트고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의 얼굴을,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철판을 오려가지고 그림의 얼굴 형상을 만든 거거든요. 예. 이게 누가 선물해 주신 거냐면 여러분 그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 소녀상 만드신 분 있죠. 예. 김은성 작가 부부가 그 소녀상을 만드셨는데, 그 소녀상 만드셨던 김 작가님이 제 결혼 선물로 결혼식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문구는 김광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파란 스머프 하면은 설정이 아니고요. 제가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오늘 유독 파랗게 나오네요. 이상하게. 하루에 이렇게 다 보여주면 다음부터는 보여줄 게 없는데 큰일 났네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인데 여기 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 대국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도 언젠가는 실현시키고 말 것입니다. 자서전 2권 522쪽에 써져 있는 말입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최재천 의원이 선물로 저에게 주신 사진 액자입니다. 예.
최재천 의원님이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예. 예전에 참 청문회 하시고 FTA 저격수, 영원 탈곡기 이런 것들로 많이들 뵙는데 요즘은 조금 잠잠하세요. 네프기아님 뭘 질문하셨어요? 제가 못 읽었어요. 다시 네프기아님 써주세요. 네프기아님 뭐라고? 질문이 뭐예요? 아, 얼마 전에 국회 게임 전시회 연 거 무슨 의도예요? 용어를 꼭 의도라고 물으셔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 전시회를 한 이유는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 전시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게임과 관련한 토론회도 몇 번 진행을 했었고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게임을 이제 문화와 예술적 측면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범죄 취급하고 혹은 모든 사회악의 근원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특히 국회에서부터 좀 전환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게임이 사회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 스페셜 포스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지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카트라이더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담뱃값 부분은 사실 제 상임위 소관이 주로 아니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카트라이더 하고 계세요? 카트라이더 안 해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요즘도 그걸 하시는 분이 있군요.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카트라이더 해보고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은데. 저는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보위원회로 있고 군인권개선특별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비슷비슷한 상임위예요. 군인 아니면 요원들만 맨날 만나고 있죠. 예. 친한 여당 의원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 뻘건팬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 주셨어요. 가장 친하고 잘 지내는 분은 새누리당에서는 김상민 의원. 어쨌든 이제 가장 젊은 의원이고 뭐 방송에 나가거나 뭘 할 때 저의 카운터 파트너이기 때문에 가장 자주 뵙는 분이고 또 깨어있는 분이고 또 그분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성향도 그렇게 새누리당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서 예, 김영란 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김상민 의원과 가장 잘 지내고 사실은 전반기에 유승민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제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인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저분이 참 정치인으로서 매력적인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유승민 대표도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5위입니다만 빨리 3위 안에 들어야 되고요. 제가 첫 방송을 할 때 우리 방송이 2등 안에 들면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1일 그 가정부가 돼서 어떤 가정이 됐든 이 집 청소를 해드리는 1일 가정부를 해드리겠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1일 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1일 데이트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1일 가정부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셔서 제가 2등 안에 진짜가 나타났다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3등 안에 들면 진성준 의원님은 그 대머리 가발 이걸 쓰고 방송을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진선미 의원님은 그날 공개방송에 오신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위권 안에 좀 들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국방위에서 하는 일들은 뭐 제가 날마다 이제 방송을 하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지금 시기에는 참 엄중한 시기이고 대통령 이번 주말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국민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의 이 담화 사건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지금 궁금한데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도 북한에 휴민트가 많이 있나요? 예, 물론 있죠. 국가정보원이 그런 휴민트를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저희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런 일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 또 777 사령부나 뭐 이런 곳에서도 북한과 관련한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죠. 허목사 사건은 왜 자꾸 덮으려고 하나요? 제가 허목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몰라서 대답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친한 여성 의원요. 어쨌든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분은 진선미 의원이시죠. 진선미 의원이 제 출판 기념회 할 때 사회를 보시기도 했고, 순천 사무실에 개소식을 할 때도 순천까지 오셔서 사회자로서 사회를 봐주시기도 했고, 저는 따로 뭐 무슨 금지어 이런 것을 설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망치 부인님이 금지어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제가 그 금지어를 설정하는 법을 알지를 못해요. 예. 의원님 방송 관련 건의인데요. 방송 전 추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어제 추천하려고 했는데 바로 방종돼서 못했습니다. 예. 지금 누르세요. 끝날 때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닌데 그걸 꼭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누르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원래 사람이 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싶죠. 그러나 별풍 쏘지 말고 잘 참아 보십시오. 예. 잘 기다리셨다가 혹시 제가 국회의원에 낙선하게 되면 몇 년간 쏘고 싶었던 것들 모았다가 한꺼번에 그때 쏴주세요. 알겠죠? 예.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풍선 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추천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 뭐 제도상 팬클럽 가입을 위해서 이 한 개를 쏘는 것 그거는 이 제도의 특성상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쏴서 약간의 후원금적 성격으로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괜히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제 본래 취지와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서로 이해하셔가지고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 시청자 수보다 추천 수가 더 높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을 했는데 뭐 그 자체가 명확하게 불법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또 괜히 저희가 어쨌든 법적으로는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후원 계좌로만 거둘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안티 팬들이 참 많은 의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65만 건씩의 악플을 받고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적시한 공소장 거기에도 제 이름 A4로 몇 페이지가 등장할 정도 그리고 사이버사령부는 이미 저한테
김광진을 공격하라 이런 공격문까지 있을 정도로 제가 국가기관들로 인해서 악플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참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사이버 사령부를 관장하는 국방위원회와 국정원을 관장하는 정보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기관이 저를 주로 공격해 왔죠. 그리고 뭐 일베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저를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괜한 오해의 여지를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제 그 부분은 여기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이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별풍은 제 옆방의 라이벌 분께 제 몫으로 쏴주십시오. 예, 쏘시면서 제 몫이라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제 방에는 추천만 눌러주시고 제 라이벌 방송에 이 별풍선을 제 몫까지 다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달 정산을 해가지고 정치자금 계좌로 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부인께. 근데 참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예. 제 후원 계좌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후원회를 안내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가 02-784-1422번입니다. 1422번부터 2324번까지 3개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어느 전화든 전화 주셔서 후원과 관련해서 문의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전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오늘의 방송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말씀 주신 것처럼 추천을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빨리 지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주말에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주 5일째 하고 싶고요.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주말엔 하지 않는데 필요하다면 뭐 그냥 잠깐 들어와서 하는 것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이 안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이견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기회에 좀 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반갑고요. 지금 이 대통령이 만들어낸 시국, 이 거부권 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있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말은 거의 순천에 가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저희 순천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 결혼식에 갈 일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피곤해 보이나요? 이 방송 화질이 오늘 좀 파래가지고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불금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약속은 7시에 있는데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장윤선의 오마이뉴스 팟짱에 나가잖아요. 예, 그 팟짱 팀이 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식을 하는 1시간은 생방송으로 이 중계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계 방송도 잘 들어주시면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핸드폰으로 실시간 그 회식 장소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예, 이게 팥짱과 팥빵이 제가 계속 헷갈려가지고, 예. 핸드폰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 제가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오늘은 지금 PC로 288분, 모바일로 298분, 중계방 3개가 돼서 666분이 보셨는데, 추천해주신 분이 1632분. 추천해주시고 나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예. 혹시 저에게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망부님이 추천을 안 누르셨어요? 이 방송에 대해서? 이거 참 하나하나 대조해봐야 되겠는데요. 추천자에 있는지 저는 분명히 눌러드리고 왔는데 상도덕을 지켜주시죠. 서로 상부상조를 하셔야지 이분이 말이야. 예. 하여튼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매니저 추천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혹은 본인이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쪽지를 좀 남겨주세요. 제가 여기서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읽지를 잘 못해, 댓글로 올라온 건 못 읽었기 때문에 쪽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